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 7배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어느덧 8월입니다. 장마도 끝나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상예보를 잘 고려해서 실외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햇빛 7배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기력 회복에 좋은 보양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평창군 미타면에서는 중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대접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삼계탕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까지 담았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의 모습을 강소라 리포터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26일 평창군 미타면에서는 중복맞이 복다림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타면 노인회에서 주관하고 미타면 새마을 부녀회가 함께했는데요. 유난히 더운 올여름 어르신들이 기력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5일장에 장에 오시고 또 주위에 계신 어르신들 모시고 장날에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내일 중복을 맞이해서 중복 어른들 드시고 건강하시라고 삼계닭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대접해 드리려고 12개 동네의 어르신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세 군데 부락에서 이렇게 차린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게 사시라고 이렇게 차린 겁니다. 많이 드세요. 복다림이란 삼복에 몸을 보호하는 음식을 먹고 더위를 이기는 세시풍속을 말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뜨거운 음식을 먹으며 체온을 조절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려는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삼복은 1년 중 무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기간인데요.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더위를 이겨내라는 의미에서 높은 관리들에게 쇠고기와 얼음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중복맞이 삼계탕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들, 바로 미타면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온종일 불 앞에서 요리를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맛있게 드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더위도 이겨내고 오히려 뿌듯한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어른들 대접하는 게 너무 좋아요. 보람 있고 이렇게 우리 회장님들이 좀 덥고 좀 바쁘신데 힘드셔요. 사실 그래도 보람을 가지고 어른들 대접한다는 나눔의 그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하고 있어요. 복다림 행사에는 약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주민들의 노력 덕분인지 어르신들 모두 삼계탕을 맛있게 드셨는데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마음이 삼계탕 한 그릇에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면 부인회에서 회원들이 모두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이래서 고생스럽게 해주는 게 너무 맛있습니다. 잘 먹겠어요, 아주. 미타면 노인회는 오는 말복에도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다림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주민들의 바람대로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체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중복맞이 삼계탕 드시고 우리 어르신들 모두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햇빛 700 강소라입니다. 2016 평창 더위사냥 축제가 29일 개막해 7일까지 평창군 대화면 땀띠공원과 꿈의 대화 캠핑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대형 물놀이 시설과 송어 맨손 잡기, 트랙터 타고 광천 성굴 탐험, 옛날 뻥튀기 체험, 물총 싸움, 산속길 걷기 등 기존 프로그램과 땀띠 공원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차별화된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또한 메인 축제장에서 땀띠 공원까지 물안개 분수 터널과 물대포를 설치해 축제의 시원한 분위기를 연출해 자연스럽게 축제장에서 땀띠 우물까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더위사냥 축제 기간에만 개방되는 광천성굴은 꼬불꼬불한 시골길을 트랙터를 타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시원한 동굴을 체험할 수 있으며 전문 해설사의 해설로 신비한 동굴 소개와 동굴에 얽힌 전설 등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특색 있는 먹거리도 즐길 수 있는데요. 메밀 막국수와 더불어 작년 대화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는 강냉이 공이국수와 강냉이빵을 축제 대표 음식으로 육성해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본격적으로 선보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음악 축제 중 하나인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지난 27일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개막해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평창 대관령 음악제는 비비 빗자루를 주제로 바흐, 베토벤, 브람스 등 알파벳 빗자로 시작되는 이름을 가진 작곡가 26명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평창 대관령 음악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저명 연주가 시리즈는 7일까지 바이올리니스트 폴 황, 피아니스트 손여름 등 세계 각국 저명 연주가들의 협연과 함께 전통 클래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맹성규 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평창 대관령 음악제는 문화올림픽을 위한 최고의 자산이라며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찾고 싶은 문화 관광 콘텐츠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꿈을 펼칠 수 있는 2016년 제1회 웰컴 투 동막골 스마트폰 영화제가 웰컴 투 동막골 영화 세트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문학과 영화를 통한 어린이들의 창의와 상상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황성섭 웰컴 투 동막골 스마트폰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아이들이 책에서 점점 멀어지고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는 게 안타깝다면서도 책도 가까이 하고 스마트폰을 창조적이고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영화제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영화제는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은 아이들이 팀을 이뤄 함께 문학 작품을 읽고 나름대로 재해석해 영화를 만든 뒤 영화제 기간 동안 서로의 영화를 감상하는 축제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평창에서는 6일까지 평창 캠핑 여행 테마 캠프라는 주제로 야영객 맞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이 사업은 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로운 여가 문화에 발맞춰 다양한 야영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16년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평창군이 선정돼 추진하는 것입니다. 봉평면 흥정계곡 오토캠핑장, 용평면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에서 천막 교실 체험, 평창 도보여행, 오직 캠핑, 캠핑 엽서 보내기, 버스킹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평창의 관광지를 연계한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 1박 2일 야영에 그쳤던 야영 문화의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며 평창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29일 평창초등학교에서 문해교실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해교실 어르신 학교 가는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평창군 찾아가는 문해교육, 늘 행복한 교실에 다니는 학습자와 문해교사, 초등학교 교사 등 150여 명이 함께했으며 심재국 군수가 1일 교장을 맡았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부터 성인 문해교육을 실시해 현재 17개 교실에 167명의 학습자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문해 행사는 학습자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학습 의욕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2014년에는 문해 100일장, 지난해에는 문해 골든벨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점심 식사 후 장기자랑, 학교에서 생애 첫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옛날 교복 체험 코너도 준비해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평창 그린투어 사업단에서는 각 지역 블로거 기자단을 초청해 평창군을 소개하는 팸투어를 개최했습니다. 라벤더와 아로니아 등 평창에서 재배하는 허브를 관찰하고 이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아름다운 자연과 청정한 공기를 지닌 평창군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평창군에서는 블로거 기자단과 함께하는 팸투어가 열렸습니다. 평창 그린투어 사업단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블로거 기자단에게 평창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평창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하려는 목적인데요. 먼저 평창을 찾은 30여 명의 기자단은 시원한 바람과 깨끗한 자연에 흠뻑 빠졌습니다. 평창 그린투어 사업단에서는 계절별로 블로거 기자단들을 초청을 하여서 이 지역의 관광지를 이렇게 실제 체험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글로 남겨서 블로그에 남겨서 다른 분들이 이 평창을 찾으실 때 좀 더 손쉽고 편하게 이 지역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평창에서 자라는 다양한 허브를 살펴보는 코스입니다.
아로니아와 라벤더 등 평창을 대표하는 허브 농장을 둘러보며 이들의 효능을 살펴봤습니다. 책이나 사진을 통해서만 접했던 허브를 눈으로 보고 향을 맡으면서 온몸으로 자연을 느꼈는데요. 처음 평창을 방문한 도시의 아이들은 청정한 자연이 주는 신비로움을 체험했습니다. 허브 향도 좋고 아로니아가 눈에 좋으니까 저는 눈이 나빠서 아로니아를 엄마가 챙겨주시니까 그거를 그 가루로 먹는데 직접 와서 열매를 보니까 신기했어요. 평창에 오니까 마음이 이렇게 확 트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블루베리라든지 아로니아라든지 이런 허브 랜드를 와서 보니까 그 몰랐던 거를 너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실제로 아로니아가 어떻게 자라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그 가루로만 맛을 봤었는데 생과로도 맛을 보고 또 그거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음식을 하는지도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코스는 연보랏빛으로 물든 라벤더팜이었습니다. 유럽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라벤더를 평창에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신기했는데요. 라벤더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불면증에 효과가 있어 현대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허브 중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꽃에 향기까지 더해져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너무 좋고요. 뭐 아로니아 농원, 뭐 허브 농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좋습니다. 네. 라벤더의 효능은 대표적으로 더 많은 효능을 갖고 있는데 일단 사람의 심신을 안정시키고요. 라벤더가 그래서 그 두통과 관계되는 두통, 불면증, 또 머리 아픈데 이런 데 많이 효능이 쓰여지고요. 그래서 라벤더 이 꽃은 따가지고 그 베개 속에 넣으면은 우리 그 숙면에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평창 그린투어 사업단은 계절별 맞춤 프로그램을 기획해 평창의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앞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텐데요. 이들이 구석구석 숨겨진 평창의 매력을 마음껏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창에 오시면 즐길 거리나 체험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검색하실 때 평창 그린투어 사업단 검색하시면 저희가 아주 폭넓게 단체면 단체, 가족, 연인 어느 부분들이 오시더라도 검색을 하시면 쉽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검색하시고 또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평창을 좀 더 평창답게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창의 명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평창 그린투어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청정한 공기, 그리고 사계절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평창군은 언제 찾아도 참 좋은 곳입니다. 이번 팸투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평창의 무한한 매력이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해피칠백 강소라입니다. 평창군이 제34회 국민의 날을 맞아 제26회 평창 국민대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군은 오늘 19일까지 지역개발부문, 문화부문, 체육부문, 향토부문, 효행부문 등 5개 분야별 국민대상 대상자를 추천받습니다. 평창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8월 말까지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지정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평창군은 올해 산림청의 녹색 자금으로 평창읍에는 남산 산림욕장의 나눔길을, 진부면에는 만월 노인요양원의 나눔숲을 조성합니다.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생으로 구성된 이율진료회 의료봉사단이 지난 1일까지 평창군 박림면 개촌복지회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진료와 방문 보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상으로 해피칠배 평창 군정방송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